최근 매매 트렌드에서 캔들 싸움을 볼 때 이게 있어. 장대 양봉 후 도치 음봉 캔들에서 그 다음날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고가 영역에서 나오는 부분이라 확률로 봤을 때 좀 낮긴 한데, 최근 매매 트렌드로 봤을 땐 추세도 그렇고 단기권도 그렇고 주식을 흔들기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흐름들이 나와요. 흔들기의 흐름, 주식시장에서 파형 이론으로 봤을 때도 흔들기의 최정점은 N자 파동과 슈팅 후 눌림 목자리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죠. 이렇게 보니까 꼭 고양이 같이 생겼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고양이가 나가지고 쌍봉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전고점을 이기면서 살짝 파동을 주고 바로 올라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이런 식의 파동이 나와지는 게 고점에서 흔들기라고 볼 수 있는 흐름들이에요. 조금 긴 관점에서 이런 흐름들이 뭐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좀 빠를 경우에는 뭐 한 달 이내도 나오긴 하죠. 5일선에 올리고 뭐 5일선에 빠졌다가 지지 좀 보여주고 또 5일 만에 올라가면서 매매일수 20일 만에 만들어낸다거나, 뭐 한 달 동안 올리고 한 달 동안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올라가서 토탈 뭐 60일 만에 만든다거나. 이게 결국은 설명을 해내자면 사이클이거든요. 사이클. 자전거 사이클 아니고 회전세 반복의 비슷한 파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축약시켜서 시간적 분석에서 좀 짧은 구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파형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벌써. 대시세 상승장 나오면서 한 5월달 이후부터 이런 매매 경향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일봉상 장대 양봉 후 조정 캔들에 음봉 캔들이 출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오는 캔들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SDN이 물론 신고가 영역에서 개미 태웠다가 빠지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정도의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단기권이라고 하더라도 8년짜리 신고가죠. 근데 지금 들어온 게 전고에 있었던 흐름의 캔들을 깨고 올라간 외봉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4,400원에 물려가지고 단타에서 치고 갖고 가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갭 상승도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여기서 갭으로 뜨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합권 정도에서 밑으로 팠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적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보다 밑에 우아래로 흔들면서 중심봉 정도를 만들어주면서 터치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여기가 상한가잖아요. 상한가에서 음봉 도치 캔들이 살짝 올렸다가 그 전날에 중심봉 15%까지 음봉 꼬리로 한번 제대로 한번 흔들어주고 윗꼬리로 한번 나와주고, 종가는 어제 종가와 비슷한 부위에서 나올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쏠쏠하게 잘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공략을 했을 때 타점은 어디가 되냐면 종가 부위가 되겠죠. 종가. 이 종가와 장중에서 타점과의 갭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갭자리 밑에까지 버텨버렸죠. 물론 얘는 똑같이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 부위에서 이렇게 흔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흔든 게 아니라 갭 상승을 시키고 흔든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강한 봉이죠. 근데 지금 다 버텨버렸어. 10% 이상을 버텨버렸다고. 3,800원 부위에 손절을 잡고 반등세가 나와서 꼬리가 나와지는지를 파악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엎지르기 전에 조심해가지고 단기 매매권에서의 매매 트렌드 경향입니다. 요런 타점들도 여기서 지지라인 나오면 이 구간이 타점이 되겠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오버하고 이렇게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형식이 될 거예요. 볼린저 밴드가 움직인다면.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차트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신시 형제들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급등하는 종목들 한번 누르고 갔을 때 이런 형상들을 보여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눌림목 구간은 그러면 어떻게 나와졌나요? 시장 분석적 방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의 대부분에 올라간 애들을 보자면 어느 구간에 있는 애들이 많이 올라갔냐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코다리 관련이었거든요. 코다리. 3월달 중순세 때부터 해서 5월달 중순세까지 대시세를 만들고, 뭐 우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테마들도 있는데 시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5월달부터 코다리가 잠시 주춤하는 와중에 6월달쯤에 살짝 눌렀다가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대장에서 계속 가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요런 타이밍에 요런 구간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거를 차트로 분석해내자면 요런 파형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매매들이 많이 먹혔었다. 그리고 단기권 차트에서 급등이 많은 현재 시장 부위, 누가 뭐래도 2020년이 19년 최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성으로 봤을 때는 2017년도 구정 이후 2018년 비트코인이 올라갔었던 뭐 한 2, 3월 달까지의 급등 못지않은 한 10년 새에 보기 힘든 대시세 상승장 부위였다. 대시세 상승장 부위에서 먹힐 수 있는 파동이 급등 차트에서 흔들기의 유형들이 어떻게 나왔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매매하시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다.